자, 어제 신년 기자회견 아까 많은 내용이 있다고 소개했는데 아침에 매일경제는 두 가지입니다. 조국 전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또 하나는요. 집값에 관해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주제 다뤄보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매일경제입니다. 집값 너무 뛴 것은 원상 회복해야. 집값 지금 거꾸로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맞다라고. 그러면서 끝까지 집값 잡겠다고 의지를 밝혔어요. 뭐 대책도 끝까지 내놓겠다고 했죠. 문 초강경 추가 대책도 예고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원상 회복 시점 자체는 그러니까 언제 기준으로 원상 회복이냐 이런 시점을 밝히지 않았지만 문 대통령 취임 이전 수준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비교 대상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9억 이하 신고가, 전세가 급등 이런 모습 보이는데 부동산 대책 풍성 효과 경계감도 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평가가 좀 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발언을 한 겁니다. 그리고요, 어제 또 한 가지 주목되는 대목이 있었는데요. 다음 기사입니다. 보시죠. 기자들 질문이 있었는데 부동산 관련해서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요.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통령의 말을 믿고 그러면 지금 집을 사지 않아도 되느냐?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그러자 문재인 대통령 믿고 집 안 사고 기다려도 되나 묻자. 답변 불가능하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사실은요. 대통령도 이 질문을 받고 좀 곤혹스러울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죠. 취임 초기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냐는 질문엔 의지 확고하다. 약간 애둘러서 얘기했습니다. 질문이 굉장히 날카로운 거죠. 그러니까. 그러나 즉답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언론의 협조, 부동산 관련해서는 좀 협조도 필요하다. 이런 취지의 얘기도 있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어제 부동산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정부는 지금의 대책이 뭔가 조금 시효를 다했다라고 판단되면 또 보다 강력한 대책, 그게 끝없이 내놓을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정부 기간 내에 부동산만큼은 확실히 잡겠다라는 의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보이고 서민들은 집 안 사고 원상 회복될 때까지 마음 놓고 기다려도 되는 건지 대답이 불가능한 질문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런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이례적으로 그 가격이 오른 그 지역이나 그런 아파트에 대해서 그냥 가격을 안정화시킨다는 정도로 만족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어제 강력한 의지로 좀 해석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 발언의 취지에서 즉답을 하지 않았고요. 집을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질문까지 나왔는데요. 그런데요, 지금 부동산 사실 심상치 않거든요. 다음 기사입니다. 다음 기사 보여주세요. 부산, 대구, 대전까지 아파트 10억 클럽.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기준. 그렇다면 30평대 초반, 31평, 2평, 이 정도 됩니다. 전용 면적 기준. 그런데 부산, 대구, 대전까지 10억이랍니다, 지금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올라버리면요. 보시죠. 12, 16 대책 풍성 효과 지방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국민주택 규모도 10억이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방에서도요, 이 수도권 이외의 지역도 교육이나 조망 따라서 양극화 현상. 그러니까 지금 양극화에서 굉장히 높게 올라간 지역들이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여기 구체적으로 어떤 가격이 나왔어요. 대구에 있는 한 수성구의 아파트 분양권은요, 10억 4천. 수성구는 10억 4천 역시. 그리고 부산 수영구에 있는 것은요, 1979년 된 건데 10억 2천. 대전 유성구 10억 1천. 10억 클럽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지역에 있는 아파트 10억.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현상입니다. 굉장히 심각하다고 지금 판단들 하고 있어요. 최하고 고문님.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 집값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이야기, 그리고 대책이라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이제 경제학자로서 어저께 예. 듣고 싶은 얘기를 한 말씀 해주셔서 일단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겁니까? 부동산 가격이 오른 이유가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많이 해줬고 저금리 때문에 그랬다. 거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집값 올라가는 건 화폐적인 현상이지 이게
뭐 서민들이 더 많은 집을 갖고 뭐 투기가 이 부분으로 지금 현 정부는 약간 투기로 보잖아요, 예, 원인을. 접근을 그렇게 하니까 부동산을 풀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아. 자, 집값이 지금 2017년보다 올해 비교하면 예. 40% 정도가 올랐어요. 그러면 예. 집값이 그 원상대로 복귀를 한다 그러면 집값이 40% 내리잖아요. 예. 금융시장에 이러한 파급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잖아요. 예. 그럼 집값이 떨어지면요. 재평가해야 돼요. 부실 채권 나오고 이거야말로 굉장히 금융에 예. 금융시장까지 휘두르는 거거든요. 예. 근데 답을 말씀하셨잖아요. 예. 지금 시중에 있는 1,200조에서 1,400조에 달하는 유동자금에 대해서 지금 처음으로 언급을 하셨단 말이죠. 예. 그 부분으로 가시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는 점에서 예. 답은 잘 됐고요. 예. 부동산을 절대 부동산으로 풀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을 조금 더 많이 보여주셔야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부동산 문제가 단순히 부동산이 아니라 돈의 문제일 수 있다라고 지금 보시는 건데요. 정관 시장님,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원상 회복, 집값의 원상 회복, 기준은 얘기했지만 아마 현 정부 출범 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과거를 돌려보면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집값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 이후에 2010년 정도에. 근데 그 당시에도 그렇게 큰 여파가 있었는데도 10% 남짓밖에 안 줄었거든요. 과연 원상 회복이 가능한 거냐? 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지금. 어제 대통령 언급은 의지의 표현으로 예. 봐야겠죠.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 급등을 막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출한 거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 가격이라는 것이 어차피 보면 시장 기능에서 작동하는 것인데 그게 정부가 인위적으로 어떻게 조절한다고 그렇죠. 해서 금방 움직일 수 있겠느냐. 그것이 아니라 이제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과거 청약부금 통장조차도 김정일 여사가 든 거에 대해서 문제시할 정도로 이 부동산을 통해서 불러서두고는 안 된다. 그건 서민들을 위한 정말 집 안정 대책의 일환인 것이지 그걸 통해서 뭔가 돈을 벌려고 한다는 것은 경제 전체로 맞지 않다라는 의지가 확고히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12월 16일 대책이 어느 정도 지금 시장에서는 그것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또 다른 어떤 뭐 추가 급등이나 이런 게 있으면 정부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강력한 신호를 보냈다. 저는 그런 시장에. 의지를 익힙니다. 그리고 정부로서도 방금 최고님께서 지적했듯이 이게 단순히 부동산 문제만으로 생각하겠느냐. 가격 어떤 수요 문제로만 보지는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공급의 체계라든가 또다시 어떤 경기 활성화를 통해서 어떤 자금 순환 구조도 같이 고민하겠죠. 다만 당장의 집값이 너무 급등하는 이 문제,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적어도 정부로서는 용납하지 않겠다. 그런 의지를 강하게 표출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어제 사실 대통령의 집값 관련 발언은 굉장히 강한 겁니다. 끝까지 대책을 내놓겠다. 그리고 원상 회복이 목표다. 이렇게까지 설정을 한 거거든요. 아무튼 시장 어떤 반응을 오늘부터 보이기 시작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